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정진석 의원에 대한 판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끄럽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그냥 단순히 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원의 판결이 좀 오바스럽다 이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됐었는데 판결을 내렸던 박병건 판사에 대한 배경과 그리고 사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글들이 공개가 됨에 따라 이게 그냥 단순히 오바스러웠던 판결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이고 감정적이고 아니 나아가서는 이념적이고 사상적인 판결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더 이게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라고 해서 우리가 박병건 판사를 이념적이다 사상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과거에 박병건 판사가 어떤 글을 남겼는지 그거를 쭉 소개를 해드릴 것인데 아마 그 글들을 보시고 나면 다음과 같이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판사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간첩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어떤 글을 남겼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일단 문제가 됐던 것이 정진석 의원이 과거에 남겼던 다음과 같은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글을 썼던 것인데 부부 싸움이 있고 난 뒤에 뭐 권현숙 여사 같은 경우는 집을 나가게 됐고 그리고 그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식의 글이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나왔던 법원의 판결을 둘러싸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판사도 정책의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처럼 노골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형사 판결은 판사가 누구냐에 좌우되지 않고 일정한 진포관에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김명수 대법원 때문인지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좀 지나치게 편향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뭐 단순히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번에 판결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애당초 검찰은 이거에 대해 가지고 약식 기소를 청구했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뭐 재판까지 갈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서류상으로 그냥 이렇게 뭐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다. 정식 재판이 필요가 없다라고 검찰이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벌금 500만 원 정도를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던 거예요. 검찰이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정식재판으로 넘겼던 것이죠. 그리고서는 검찰이 구형을 했던 500만 원보다도 훨씬 더 센 아예 그냥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징역 6개월이 선고가 된 겁니다. 이 과정만 보더라도 약간 우리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판결 벌금이 나온 것이 아니라 징역 6개월이 나온 것도 다분히 정치적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대표적으로 유시민의 경우를 봤었을 때 그렇게나 뭐 검언 유착이다 보다 생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500만 원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고영주 전 이사장 또한 마찬가지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어떻게 됐습니까? 무죄 선고가 확정이 됐습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정도의 표현도 대법원의 표현의 자유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 사실 뭐 팩트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뭐 어쨌거나 그 정도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고 봤죠. 그런데 박병건 판사 같은 경우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지금 전지석 의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던 게 뭐였어요? 노 전 대통령 부분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퇴임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냐? 문재인의 경우를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심지어 관련된 법원 판결도 이미 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에서도 법원은 이미 이승만 전 대통령을 공적인 인물, 공인이라고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글을 썼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이거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야,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고3 때 2003년도였습니다. 노무현 이제 그 탄핵 당시였죠. 그렇죠? 만일 그들이 노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헤쳐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굉장히 그러니까 노사모 같은 그런 글을 써놨고요. 그리고 또 2004년도 이때 뭐 효순이 미순이 그거에 대한 촛불 집회가 있었나 봅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참석을 했대요. 그리고 남겨놓은 글이 뭐겠습니까? 천대 만대 국회의원 해먹기 위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킨 새천년 민주당, 한나라당 녀석들 때문이다. 이런 식의 글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 인간이 또 이런 얘기도 해놨습니다. 이재명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자꾸 두드리다 보면은 세상이 바뀌게 된다. 이런 글도 남겨놨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 판사로서의 이런 어떤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대놓고 자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자신만만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써놨습니까? 자기소개를. 달리는 기차에서 중립적일 수는 없다. 이렇게까지 써놨습니다. 아니 판사라고 하는 사람이 달리는 기차에서 중립적일 수 없다 이딴 말을 그냥 자랑스럽게 써놨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판사 자격을 우리가 뭐 박탈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놓고 중립적일 수 없다라고 써놓고 있는데 그리고 더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박병건 본인 스스로도 정진석에 대한 이런 판결을 내릴 때 논란이 될 것이다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법조인 대관에서 이 박병건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보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법조인 대관이라 그래가지고 판사, 검사, 변호사, 군 법무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집어넣으면은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다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교를 나왔고 어느 고등학교 나왔고 출신 어디고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박병건이라는 사람을 검색해 보면 어떻게 된 게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이게 우리가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까 뭐 의리 있는 일인가 싶었는데 그렇지는 않대요.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대우를 받는 판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스스로 자기 정보를 삭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해가지고 박병건 본인 스스로가 자기 개인 정보를 삭제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일 텐데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공개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이 내놓은 해명을 보니까 판결 직전에 삭제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또 법관을 비롯한 모든 법조인이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등재자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등재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서울중앙지법이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얘기는 종합해 봤을 때 어떤 뜻밖에 안 되는 거겠습니까? 박병건 판사가 자기 스스로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뜻밖에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뭐 판결 직전에 삭제했다는 것도 사실 아니라고 했고 법조인 등재가 뭐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알아봤더니만 그 해명이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 4월에 법조인 대관의 운영사에 자신의 등재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누가 요청했었다라는 겁니까? 박병건이가 요청을 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삭제가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였다는 거예요? 첫 공판이 열리기 40일 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박병건 이 사람도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글 이런 것들이 자기 어떤 판결과 연관이 됐었을 때 문제가 될 법하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제 요청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정진석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판결을 내렸다라고밖에 우리가 결론을 못 내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가 뭘까? 자기 어떤 개인정보까지 삭제해 가면서 자기에 대한 어떤 배경까지 감추어 가면서 왜 그렇게 정진석에 대해 가지고 실형 선고라고 하는 징역 6개월이라고 하는 이 국회의원직이 박탈될 수도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이 박병건 본인 스스로가 작성했던 자기의 소개글을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뭐 눈에 띄는 말들이 많습니다. 영덕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영통 지역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이런 말도 있고요. 같은 반 학생들을 레드 바이러스 이게 뭐 좌경화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감염시키려는 지하당의 명을 받아 선동대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학교 가서는 좌파의 영역 확대가 너무나도 절실하다고 판단해서 한겨레 왜냐면의 기고에 좌파의 존재를 알리고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인 법조계의 적화를 꾀하라는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에 침투하여 예비 법조인들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정도의 내막까지 드러났고 이 정도의 배경까지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이 지금 박병건 본인 스스로가 작성한 이 글이 얼마나 진심이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글만 놓고 봤었으니 이거는 간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하당의 명령을 바꿔서 법조계에 들어가서 선동을 꾀하고 있다. 그 목표가 뭐다? 좌경화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간첩이 아니면 도대체 뭐겠습니까?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정확한 해명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조인들이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거는 국가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대놓고 그런데 박병건은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중립적일 수가 없다라고까지 글을 남겨놓은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판사 자격 자체를 박탈하던가 뭔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네요. 그게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는 길일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